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 선물 데이트를 복귀 앞서 금일은 일본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두견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견세 이야기는 그 일본 기업 면접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죠. 질문의 요지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왼쪽에 책이 있죠. 이 대망이라는 책이 일본에서는 너무 유명한 대하 역사 소설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나가부터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이어지는 엄청나게 방대한 소설입니다. 이 두견세의 일화를 그 일본 전국시대 3대 장수의 스타일과 비교해서 리더십을 3가지로 정형화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 스타일은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죽여라. 트레이딩에 비유해보자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손실도 많이 하지만 또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돈도 많이 버는 굉장히 손익 변동성이 큰 그런 스타일이 되겠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 흐름에 맞추는 투자자죠. 굉장히 현실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스타일로 비유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진 선택적 위험 감수 투자자죠. 섣부른 매매를 자제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스나이퍼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투자자입니다.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에 의해서 그 밑에 부하장수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갑자기 오다 노부나가의 그 부하장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 정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들을 주축으로 한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맞붙는 세키가와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결국 이 3명의 장수 중에 최종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결론이 나죠. 제가 간단히 뭐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일본 역사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워낙 이제 소설이 방대해서 이 책을 뭐 감히 읽으시라고 권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본 기업 면접에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두견세 이야기를 트레이딩과 비유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데이트레이딩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가는 428.55네요. 첫봉 양봉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윗꼬리가 상당히 기네요. 두 번째 봉도 현재는 양봉이고요. 양봉이네요. 고점은 낮아졌습니다, 지금. 세 번째 봉입니다. 음봉 진행하네요. 세 번째 봉도 고점 낮아진 음봉이고, 저점은 같습니다. 네 번째 봉, 현물시작 봉입니다. 오, 현물시작 봉이 거의 균형적으로 양봉이긴 하지만 아래꼬리, 윗꼬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봉, 음봉 크게 나오다가 양봉 마감했네요. 오늘 이 전략으로는 저희 거래 없고요. 지금 윗꼬리, 아래꼬리가 굉장히 큰 걸로 봐서 오늘 상당히 오전에 방향 못 잡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트레이딩 조심해야 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수렴할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긴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발산형이죠. 이렇게 발산형은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윗꼬리 하고 다시 음봉 진행합니다. 오늘 시장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이. 발산형 패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잘못 매매를 했다가는 저 아랫부분에 손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주파수 진폭이 커지는 거죠. 좀 보겠습니다. 10시 넘어갔고요. 10시 넘어갔는데 아직도 시가 부근입니다. 일단은 봉으로 몸통이 좀 생기면서 음봉 나오다가 다시 또 양봉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바운더리 내기 때문에 뭐 트렌드 라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아래쪽은 수렴이 좀 되고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고점 솟아나는 안테나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시장이 오늘 왔다 갔다 지저분합니다.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반도체 주식 안 좋은 국면에서 금융주가 약간 받치는 그런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위로 가려고 하네요. 이 부분도 돌파 아니냐 하지만 항상 좀 시간을 두고 이 돌파가 유지되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 진폭이 커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내려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요렇게 된다면 아마 이 레벨이 요 레벨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보니까 일단 이 공방 속에 위로 방향은 잡았습니다만 약간 좀 강한 돌파봉인데 불구하고 거래량 발생했죠. 근데 음봉봉은 짧지만 또 거래량은 또 비슷해요. 라인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지루할 것 같아요. 뭔가 인지하고 액션하면 거기가 바닥. 뭔가 위로 또 인지하면 또 거기가 꼭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 약간 고무적인 거는 레인지가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방 부근에서 위로 약간 올라갔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팍 치고 나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1, 2등 종목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트레이딩 하면 손실만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이 없잖아요. 이런 날은 트레이딩을 접고 오늘 안 하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뭔가 조금 박스권, 조금 밴드네 컨트레리언 전략.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사고 많이 오르는 것 같으면 팔고. 근데 그 전략의 문제가 이제 평균이 어느 수준인지가 모르죠. 평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사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파는지. 그런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좀 빠지려고 그러네요. 이 레벨 아래로 내려옵니다. 지금. 라인 안 꺼보겠습니다. 또 빠진다 하다가 또 올라오죠. 요 라인 꺼볼 수 있겠네요. 요 라인 또는 요 라인. 이런 날은 매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레벨이 벗어나는 듯 했으나 다시 또 레벨 안으로 들어왔고 또 올라가 봐야 뭐 특별한 신호 없이 또 이 매물대가 보이죠. 장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보이는 흐름은 요 레벨에서 올라섰는데 약간 이 레벨과 이 레벨의 중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흐른다기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하지만 뭐 뚜렷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 자체가 뭐 마가진 만약에 한다면 요 라인을 툭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깨면 한번 플레이 짧게 뭐 그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인 아까 보겠습니다. 라인 요 라인 보이네요. 이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뭐 뚜렷하게 이게 뭐 흐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레벨이 업이 됐으나 다시 주저앉았는데 또 요 공방 부근에서는 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깨려고 하다가 다시 양봉 날라고 하네요. 깼습니다. 거래량이 미미하죠. 거래량이 좀 발생해야 돼요. 결국은 이 레인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라인이죠. 오늘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잖아요. 거래량이 완전 죽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또 그냥 박스권이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좀 발생했죠. 보시면 보이죠. 그러나 이 레벨 때문에 따라가진 않겠습니다. 2시 넘었고 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네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스윙이 큰 상승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좋은 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 보십시오. 윗꼬리 아래꼬리 이 공방. 그리고 돌파해서 올라간다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박스권. 마지막에 막판에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네요. 고점 라인 이렇게 보이네요. 약간 각도가 눈 약간의 상승 채널 비슷하네요. 보니까 3시 넘었고 상이 마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 매매해봐야 힘듭니다. 뭔가 쭉쭉쭉 이렇게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오전 거의
11시까지 예, 굉장히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면 돌파해서 올라가는다 하나 했지만 음봉 맞고 예. 또 음봉 툭 하고 양봉 나왔지만 음봉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했으나 다시 올라오고 예.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 큰 스윙을 가진 예, 상향 추세로 마감을 했네요. 예,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봉 양봉, 두 번째 양봉이었으나 윗꼬리가 예, 길었어요. 뭔가 매도 압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봉은 음봉이었는데 몸통이 작았고 아래 위로 또 윗꼬리가 생깁니다. 네 번째 봉 현물 시작봉인데 굉장히 특이했죠. 윗꼬리 아랫꼬리 다 긴 몸통이 작은 도치형 형태. 다섯 번째 봉은 또 깨는 듯해서 강하게 음봉 나오다가 이거를 끌어올리는 양봉. 대신 몸통은 작고. 이런 시장 예, 딱 아침에 판단하시고 아 오늘 위아래 공방이 좀 있겠구나라고 해서 매매를 자제하시는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시가 넘어가도 계속 그런 공방이 이어졌죠. 돌파하는다 하더니 다시 내려오고 음봉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다 하더니 다시 올라오고 거의 11시까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10시 후반 11시 되면서 약간 위로 돌파하는 듯도 했으나 또 음봉을 맞았고 유지를 못하고 음봉을 맞았고 약간 옆에 사이드웨이 하는다 하다가 또 아래로 방향을 잡아요. 예. 하지만 이런 저점은 지키면서 또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옆으로 약간 올라와서 또 사이드웨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 2시 이후에 강하게 예, 양봉 보이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채널 예, 하지만 각도가 굉장히 낮은 예, 상향 채널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예, 오늘 사실상 반도체 주식들이 예, 좀 약했고 금융주들이 좀 아래를 받치는 예,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 금 나가고 나서 월화 반등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수요일 예, 오늘 중요했는데 그래도 전략 후강 느낌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음봉 맞고 반등 두 번 주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권 등락 반도체주 약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세가 난다면 한번 따라가서 붙어볼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장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일은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